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팀.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공부법을 알려드릴 5번 김태린입니다. 사실 전 작년까지만 해도 과학을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1학년 때는 항상 제 주위에 과학 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과학 내용이 이해가 가긴 하는데 적용은 못하겠고 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시험 문제 풀 때 풀지도 못하겠고 또 그래프가 나오면 그렇게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과를 선택하려고 했었고 과학과는 거의 손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던 제가 이과로 전향하게 되냐면 진로가 이과 쪽이기도 했고 좀 더 이과가 기회의 폭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문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 꿈과 관련된 분야로 보면은 이제 이과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과로 이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학년을 오고 나서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서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보다 10발자국 앞서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과학에 대한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을 진짜 흥미고 관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과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를 과학과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흥미가 그래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흥미를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확실히 1학년 때보다는 과학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복과 복습입니다.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되게 수능적인 학생인데 그런 저의 좀 남달랐던 점은 수업 내용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 당일에 항상 복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당일에 복습하시면 이제 그것이 축적이 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시험 기간 때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싸움이 시험 기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무기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한 과목을 정해놓으시고 당일 복습을 해보세요. 확실히 남들보다 유리하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복은 말 그대로 매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생명과학 노트를 정말 많이 열심히 손으로 쓰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트에 내가 기억나는 대로 내용을 쓰면은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 이것을 반복하면 내용을 이제 통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저는 생명과학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그냥 쭉 쓰고 어느 내용이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이미지화를 해가지고 외우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집인데요. 과학 문제집으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노트! 완자! 학습 노트? 하이탑! 하이탑! 완자! 끝이야! 완자! 하이탑, 완자, 노트 등등 정말 다양한 문제집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 문제집을 많이 해주고 저는 여러 문제집을 많이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집을 이렇게 잡아놓고서 그 문제집을 한 두세 번씩 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하이탑을
한 3번 정도 돌렸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고 머릿속에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과학 내용을 이해할 때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물론 시험 내용까지 접목할 수 있어서 시험 때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문제집을 따왔어요. 이렇게 제 건데 이게 할탄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재생 좀 해주세요. 자,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필기 같은 게 있고 빨간 색깔로 필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문제 한 번 풀었을 때 틀린 걸 이제 빨간 색깔로 이렇게 틀린 내용 같은 거를 오답 정리를 하고 그 파란 색깔을 시험 전날에 내용을 돌릴 때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나 정의들을 이렇게 옆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관련된 내용들을 썼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 직선이 나오는데 이 동영상이 안 되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저는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려서 그 내용, 그 문제까지 완벽히 암기할 수 있게 이렇게 돌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지금 못하는 과목이 있고 정말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면 나 못해, 나 망했어, 장문가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여서 자신을 좀 더 믿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걸 수도 있으니 한번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공부법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조주아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 성적이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신은 1, 2등급 정도, 모의고사는 2, 3등급인데 이거 가형 모의고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학은 꾸준히 풀어야 합니다. 물론 이 점은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을 하루 2시간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찍은 타임랩스의 캡처본인데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나름 방법을 터득했어요. 공부에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쉬운 수학 문제를 계속 푸세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수학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쓰이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져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도 추진력이 생깁니다. 쉬운 수학 문제를 많이 푼 것처럼 쉬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실력이 되었다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세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법은 답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답지를 쉽게 보면 그 문제는 시험에서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결국은 못 풀더라도 풀려고 고민하는 고뇌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집을 한 권을 3번 푸는 것과 3권을 한 번 푸는 것 중에서는 한 권을 3번 푸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문제집 한 권만 보고 시험을 치더라도 완벽하게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위해서 저만의 특정 방법을 정해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선 틀린 것과 맞은 것을 분리해두고 틀린 문제는 답지를 보지 않고 물론 풀 때는 연습장에다가 풀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답지를 보지 않고 풀어봅니다. 이때 맞은 문제는 별표를 바꿔주고요. 그래도 틀렸던 문제는 형광펜을 쳐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풀어봐서 맞은 문제는 별표를 해주고 그거를 반복합니다. 반복했을 때도 계속 틀리는 문제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계속 풀려고 해놨고요. 저는 이런 포스트잇 붙인 문제는 시험 보기 전까지 5번 이상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방학에 인강으로 선행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선행은 한 학기만 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선행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한 학기만을 선행하여 수학적 지식을 튼튼히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내신 영어 공부법을 발표하게 된 박슬규입니다. 물론 제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발표하는 게 수치스러운데 근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또 여러분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한 번 빼고는 영어 과목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계를 5단계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그리고 두 번째 단어와 해석, 세 번째 노트 정리, 5단계. 4단계예요. 네 번째 암기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저는 수업 내용이랑 시험 문제랑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모두 당연히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쌤들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곧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선생님들이 해주신 설명을 아는 거여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그냥 다 받아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평소에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은 문법을 강조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내용의 흐름 이런 걸 강조하신다면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와 해석.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그냥 아무 단어장 찍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에 나오는 단어는 모두 알아야 하고 해석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기본이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 단어 뭐지? 여기 해석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거는 공부를 좀 꼼꼼하게 안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트 정리. 이거는 제가 줄곧 써왔던 방법이 있는데요. 노트에 지문을 영어로도 쓰고 그 다음에 해석도 쓰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부분도 체크하고 예를 들어 여기는 단수니까 스위치는 이렇게 여기는 분사구문 여기는 수동태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주제 문장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해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지문을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그 지문을 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탁탁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익히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다 암기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쓰면서 하다 보면 뭔가 손에 익어서 기억에 잘 남아서 이렇게 합니다. 약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